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서한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신 한돌기념 연구 토론회가 2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송 동지,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꾼들과 금송정치대학 교원 학생들, 청소년 교양부문 기자 편집원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역사적 소환에 제시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있게 해설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서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데 대해 지적하고, 고전적 노작에 제시된 사상들은 모든 청년들과 동맹 일꾼들이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사상 정신적 양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강력적 소환을 전투적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에서 애국 청년의 기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떨치는 시대의 전형 청년 여웅들로 준비시켜 나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많은 단위들에서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培养, 육성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관점 문제가 중요합니다. 일꾼이라면 응당 이 사업을 자기 부문과 단위 운명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적극 밀어줘야 됩니다. 기본은 과학기술 인재들과의 사업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과학기술 인재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들을 국가 경제 발전에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하게 한 사업을 주요 대학들에서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을 위한 원교육, 교육, 재교육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정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 대한중기계 연합기업소입니다. 현재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기술 역량을 재편성하는 데 힘을 놓고 있는데 실력이 있는 일꾼들을 족제족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위는 어떤 인재가 몇 명 있으며 육성할 인재는 몇 명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학 졸업생들과 제대군들을 비롯한 꿀꿀한 청년들을 위주로 기술 역량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협력 밑에 자기 분야의 지식뿐 아니라 인접 분야의 지식까지도 알심 있게 쌓아놓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 역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그들에게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곧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업원들이 짧은 기간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경쟁에서 기술력 점수를 높여주고 앞선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함께 기능공들의 경기도 자주 조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직장을 포함해서 연합기업소 쪽으로 60명의 정원들이 원격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위학직 소유자들과 기능공들도 늘어나서 최근에만도 열처리 직장, 13m 수직로 온도조절 방치를 비롯해서 72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이 창안되어 있습니다. 평양 어린이 편집 공장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인재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 관점에서 앞장서고 후하는 단위들을 보면 다 인재 관리 사업을 잘해서 그들이 다 자기 구실을 하게끔 하는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 장학과 육성 사업에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재는 부류가 여러 가지 것만큼 그들이 수준과 능력에 맞게끔
옳은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을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자는 입장에서 함께 고심하고 마지막까지 결실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배양 육성하는 사업을 생산과 건설에 확고히 앞세워 나갈 때 오균행 계획 수행에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많은 단위들이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더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다수학을 이룩할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불리한 날씨 조건에 대처해서 당면한 영농 작업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밀보리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가물이 지속되는 조건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높은 소출을 내기 위해 영농 작업 조직을 보다 짜고들고 비배 관리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밀보리 재배 면적이 늘어난 데 맞게 서로 다른 품종을 가지고 이 시험 퍼전들을 정했습니다. 이 시험 퍼전들에서는 이 비배 관리 과정을 통해서 이 가물이 심한 지역과 모래매역 땅을 비롯해서 토양 조건이 불비한 곳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이 높은 소출을 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도 자기 지대적 특성에 맞게 이삭 폐기 전 입덧 빌어주기를 보다 더 과학질적으로 하게 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가을 밀들이 이삭 패는 시기입니다. 이땐 수분이 70% 이상 포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비는 내리지 않고 대신 바람은 세게 불고 올곡시들에는 대단히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농장 안에 있는 양수기들과 강우기들을 만가동시켜서 모든 밀보리 밭들에 고랑 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패는 데 맞게 용량을 보다 높여주기 위해서 생물활성제와 뇌소 2% 용액을 섞어서 입덧 비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주시 성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가물 조건에 맞게 앞구르 작물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앞구르 작물에서 이삭이 형성됐습니다. 이 시기 비배 관리를 잘해서 용량 상태를 촉진시켜야 이삭당 알수와 알당 무게를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주기를 하면서 동시에 억토 1호와 나노교정수 2% 저소액을 한 주일에 2번씩 입덧비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물 조건에서 뿌리를 통해 채 흡수하지 못하는 용량물질을 잎을 통해 흡수하기 때문에 용량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청진군 길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갈 인류 많고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탄원 열기가 날을 따라 더욱 거세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튼튼히 다지는 길에서 청춘의 꿈과 리상을 꽃피울 인류 많고 사회주의 협동벌로 자원 진출한 류경 건설관리구간의 김주송 한신육 동무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느 날 주성 농부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도 사회주의 농촌을 탄원하겠다 할 때 이거 TV 화면으로만 보던 그런 미정비풍의 소유자가 내 가까이도 있었구나 하는 그 궁지에서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신육 동무는 지난 시기 사업에서 마터니를 묵묵히 해나가는 말이 없는 동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무가 조직에 찾아와서 농촌 탄원을 제기했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고 정말 새로운 눈으로 이 동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리하는 정성제의 용도를 받들어 나가는 데서 우리 시대 모든 청년들이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해는 청비성직계에서 그토록 심려하시고 복종하시는 농업전선으로 달려나가 새세대 청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당이 부르는 새로운 혁명초소로 떠나는 김주송 한신육 동무들을 이곳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이 따뜻이 발휘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리과대학의 박사원 졸업생 방현일 동무와 대학 졸업생 김정혁 동무가 금송 뜨락도로 공장과 순천 린비료 공장에 탄원했습니다. 당 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농촌 건설 강령의 실현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갈 결심을 안고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에 탄원한 이들의 소행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삶의 용의와 보람을 찾는 우리 청년 소니들의 거상한 인생관, 미래관의 뚜렷한 발현으로 됩니다. 당조연의 제8기 제4차 전연에서 하신 경연 청사동지 연설을 접할 때 저는 수도가 아니라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지식을 깡그리 바쳐 들꾼이 현장에 내려가 농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것이 청년전이로서 응당 서야 할 자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만경대상 지역경기대회가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이 29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내각부총리 김성영 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공화국 새 기록을 세운 선수들에게 새 기록 메달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폐막사를 체육상 김일국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라의 전문 체육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1272만여 명, 사망자 수는 625만 8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악성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속에 실제 감염자 수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동맹위원회는 현재까지 보도된 유럽의 감염자 수가 대륙 인구의 약 30%밖에 안 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감염자 수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악성 비루스 감염자 수가 인구의 절반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전국적인 혈액 검사 결과 인구의 57.7%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1살 미만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75.2%로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전파되면서부터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미 전에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다시 감염돼서 중증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감염 및 중증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중국 대북에서 최근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발병일에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28일 하루 동안에만도 이 지역에서는 1만 1000여 명의 새로운 감염자들이 통보됐다고 합니다. 보건 관계자는 최근 비루스 감염의 대부분이 어린이들과 늙은이들 속에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제리아의 이모주에서 22일 폭발이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폭발로 100여 명이 불에 타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원인은 비법적인 원유 종재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콜롬비아에서 강오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환경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어수 정화 능력이 높지 못한 데다 주민들의 생활 과정에 나오는 많은 양의 세척제가 강에 흘러들어서 수질이 심히 오염되고 또 많은 양의 거품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강오염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속에서 호흡기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사천성에서 풍력을 이용해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사천성은 풍력 에너지를 얻기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에서는 80여 개의 풍력 타빈으로 하루에 5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사천성에서는 풍력을 더욱 광범위 이용함으로써
2025년까지 9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흐린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강수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쪽에 공기가 흘러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8일부터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 며칠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꼈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부터는 점차 그쳤습니다. 북부와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 장풍에서 비가 내렸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도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서 평년보다 6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조선동해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부 내륙,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손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때때로 눈도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앞으로 며칠간 약간 낮아져서 아침과 밤에는 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여전히 백두산으로서 룡화 1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호흡기나 소화기, 비뇨기 질병들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만성 질병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 기능이 약한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기온 변화에 대한 체온 조절 기능이 낮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들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었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었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었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7일과 8일이 지자기권이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